요즘 교육 정책을 보면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현 고3입니다. 특목고 교사다. 저는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 이걸 안 해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하는 분들이 더 입지를 단단하게, 어른들은 뭐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데 안녕하세요. 고교학점제 알림이 팩트체크입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각 교육청에서 다양한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전면 도입을 앞두고 커뮤니티와 댓글창에서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교학점제 관련한 댓글 읽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댓글부터 읽어볼까요? 결국 이제 듣는 과목은 다른 학교랑 별 다를 게 없고 매 수업마다 이동해야 하니 정신 사납고 귀찮아요. 그 댓글을 보니까 도난 관련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저 학생 때도 분반 같은 거 하면 도난 문제가 그렇게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서구 영화 이런 데 보면 학생들이 수업 종이 울리면 복도에 자기 사물함을 열잖아요. 네. 네, 근데 그 개념으로 바뀐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아예 내 반 내 자리 개념이 아니라 네. 바로 아래 이런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고교학점제의 목적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함인데 현실은 대학 가려면 어차피 문이과 계열 맞춰서 골라야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원하는 과목을 마음껏 들으면서 내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해주려는 게 고교학점제의 목적인데 지금 현실은 고등학교는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정해진 커리큘럼으로 듣게 된다는 거, 그게 맞아요.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를 경험한 고3 학생도 댓글에 남겨줬는데요.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현 고3입니다. 듣고 싶은 과목을 마음대로 수강 가능하다. 이거는 인구수 많은 미국 얘기다.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적어서 사람 수 적으면 폐강이다. 여기 이제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한 반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 수가 2명 이렇게 되면 네, 이제 등급 자체가 잘 나오기가 어려워요. 네, 참 걱정스러운 일이 많네요. 그러네요. 또 이런 댓글도 있는데요. 요즘 교육 정책을 보면 제도의 복잡성이 교육에서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측면을 너무 간과하고 오직 이상적인 상황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서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다. 그렇죠. 이제 너무 그 이상적인 것 이제 전체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부가 있는 집단에서 미리 준비를 하다 보면 훨씬 더 큰 이득을 가지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의지가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보다는 다른 방향을 찾아주거나 오히려 이제 과감하게 고교학점제 이런 거를 그냥 듣지 마라 의지가 없으면 그 대신에 뭐 또 다른 거에 환경을 이제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예. 네, 또 이런 댓글도 눈에 띄는데요. 고등학교 3년 생활 중 첫 1년의 성적을 가지고 학생의 실력을 평가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저는 이제 이런 댓글을 보면 너무 착하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착하다. 이 평가해서 선발하는 부분의 방식은 이제 대학이 가져야 되는 고민이니까 그들이 이제 잘 고민해서 꺼내놔야 되는 네. 부분이고 내 만족도를 위해서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초점을 잡으면 되는데 다들 착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이기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우리에게 뭘 해주느냐 왜 이렇게까지밖에 안 해주느냐 접근을 하는 게 더 학생들이 원하는 걸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런 적극성을 더 많이 학생들이 띄면 좋겠어요. 댓글을 보면서. 맞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돈을 내고 네.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고 그렇다면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이제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뭐 과감하게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지금 선거권이 19세 이상 생일 지난 학생들한테 있거든요. 거기서 국회의원이 한 2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의 목소리를 크게 이제 낼 수 있고 제도적으로 그래 너네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현실에 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100% 논서 술력 문제를 내고 채점하는 특목고 교사다. 지금 기간제 교사도 못 구해서 아우성인 이 현실에 다양한 교과목 개설을 위한 인력 수급은 가능할까? 사실 이 부분도 많이들 문제점으로 짚어주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간제 교사를 구할 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시간당 얼마. 그러니까 뭐 상한선을 파격적으로 없애버리면 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나은 선생님들이 올 수가 있고 지금 학교에 계신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행정적 업무만 다 해주고
모든 선생님들을 뭐 누구든지 와가지고 수업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반의 수강을 듣고자 하는 학생이 있으면 다 듣게끔 한다. 그 대신에 그 수업료 전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학교 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 건 하고, 모자라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반 수업 듣는 학생의 학부모님들이 내라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그러면 사교육비 대신에 그 수업이 훨씬 더 나은 거야 라고 하면서 돈을 낼 의향이 있거든요. 보통은 뭐 3만원, 4만원씩만 받아도 100만원, 200만원씩을 그쵸. 받는 거잖아요. 이제 엄청난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열정을 가지실 거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모든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교육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 역량이 높으신 분들이 되게 많고, 심지어는 사교육에 계신 분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평가받을 만큼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되게 많은 걸 알거든요. 그 선생님은 행정적인 업무 하면서 수업 잘 하시고 급여 받아가는 거 플러스 돈을 더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선생님이 더 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서 경쟁에 뛰어들면 네. 그만한 보상이 있을 거다라는 게 그쵸. 확신이 들면 사실 네. 공교육 선생님들도 뛰어들 그럼요. 텐데 네. 지금 그게 이제 확신이 없다 맞아요. 보니 나한테 네. 돈은 이만큼 주는데 네. 하는 건 사교 선생님처럼 하라고? 그쵸. 사교 선생님들은 그렇게 해서 돈 더 많이 버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는 네, 거고 맞아요. 이런 네. 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관련해서 최근 의대 증원과 함께 교대 정원은 감축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학령기 인구가 줄어서 교대 정원은 감축하는데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선생님은 더 필요한 상황.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이제 따로법인 거죠. 네. 각각 이슈에 대비한 대책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따로 노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디지털 교과서, 고교 학점제, 그리고 앞으로 다루어야 될 수많은 교육 정책과 관련되어서 보면 다 비슷한 맥락으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학력고사라는 시험 만들 때도 대입을 위해 만들지는 않아요. 그냥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만들고, 수능도 비슷해요.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험 도구인 거고, 고교학점제는 이제 진로를 개발하는 것과 연관성을 가지는 도구인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학력고사이든 수능이든 그다음 고교학점제이든 모두 다가 대입과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맞아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고 제도를 만들면 훨씬 더 만족도 있는 걸 가져다 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왜 안 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걸 안 해야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기존의 그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자기 권위를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더 입지를 단단하게 갖출 수 있다라고까지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대학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문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탐구하는 걸 목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결국 취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국엔 취업은 이게 근데 사실 네. 그런 이상적인 논리와 현실적인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네. 이상적인 부분만 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어른들의 문제가 그렇죠. 이게 이제, 예. 아이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 문제도 되게 크죠. 어른들은 뭐 비트코인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면 좋은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시행착오를 겪고 서툰 어른이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소위 이제 좋은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는 장점이에요. 애들은 진짜 3일만이라도 부모가 바른 말을 쓰고 규칙적인 행동을 하고 보이면 그럼 바로 따라해요. 그러면 좋은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어른이 되려면 기대를 안 해야 돼요. 애한테. 이거잖아요. 나쁜 어른은 뭐냐면 욕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마인드가 내재적으로 탑재가 되어져 있으면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장사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돼요. 이거 맞잖아요. 내가 이렇게 서비스를 줬는데 너는 10,000원을 줘야지 이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장사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아예 기대하지 않고 진짜 나는 너가 성장을 하는 거를 바란다. 너는 그냥 인간으로 하나의 이제 존재니까. 그러면 원래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좋은 어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정말 되게 성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청소년 기에는. 네, 오늘 이렇게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 생생한 댓글들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데니스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학생들이 이제 어른들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는구나.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